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더 활기차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적지 않은 소위 86 운동권들, 과거 통일운동이나 노동운동에 앞장섰던 이들이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탈락 위기에 몰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운동권 청산 프레임은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높은 윤석열 심판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꺼내들었으나 정작 이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하고 있는 상황인 격이죠. 즉 한동훈은 입으로만 정작 실천은 이재명이 하고 있다는 셈인데요. 또 한동훈이 입으론 운동권 청산을 외치면서도 정작 운동권 출신들을 잇따라 스스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평가하위 20% 통보를 받은 뒤 탈당한 4선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3일 페이스북에 이틀 전 한동훈과의 만찬회동을 거론하며 제안을 수락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주는 저는 3월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라며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주는 과거 서울신탁은행에서 실업농구단 선수로 활동하다 은퇴 이후 그곳에서 은행원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김영주는 뿌리 깊던 직장 내 여성차별에 대해 맞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주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등에서 활동하면서 여성으로선 최초로 금융노조 상임 부위원장까지 올랐으며 1990년대 노조 시위를 이끄는 등 노동계 대모로도 불리웠다는 점입니다. 또 1997년 IMF가 터지자 전국 총파업 투쟁 선봉에 서서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영주는 문재인 정부 초기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죠. 한동훈 픽으로 국힘으로 이적하게 된 김영주는 이처럼 노동운동에 앞장선 툭하면 노조 혐오 발언을 일삼는 그들 입장에선 명백한 강성운동 노동권이라는 점입니다. 입으론 운동권 청산을 내걸면서 정작 대표적 운동권을 데려온 꼴이라 한동훈은 정반대로 행동하는 꼴입니다. 한편 김영주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냈으면서 또 민주당에서 연이은 단수공천과 국회부의장이라는 혜택까지 누렸으면서 조금 불이익 받았다고 국힘으로 주저없이 옮겼다는 것은 친문과 친윤은 별 경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뒷말을 또 자아내게 됐습니다. 또 한동훈은 전향한 운동권인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을 서울 마포울 지역구에 전략공천하며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과 맞서게 했습니다. 함은경은 삼민투 위원장이었던 지난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을 주도하다 투옥된 대표적 운동권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정청래보다 그 이전에 몸으로 나섰던 강성 운동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 함은경은 1990년대 후반부터 줄기차게 선거에 나선 바 있습니다. 1996년 무소속 후보로의 총선을 시작으로 2000년 16대 총선 때 고향 군산에서 새천년 민주당 공천에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2002년 8월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또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낙선했으며 2004년 17대 총선에선 열린우리당 공천에 탈락했고 2006년 지방선거에선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고 군산시장에 출마했으나 또 낙선했습니다. 2012년 총선 땐 보수 기득권과 맞서 싸울 386 세대 운동권임을 강조하며 민주통합당 경선에 참여했으나 탈락했고 2016년 총선 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4위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함은경은 5번 선거에 나서 5번 모두 낙선한 경력만 있습니다. 경선까지 포함하면 최소 7번 이상입니다. 함은경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지역방송 토론회에서 운동권이 마치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만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 인생이 정말 슬프다. 제가 이러려고 정치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이 비아냥의 대명사가 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이렇게 대변신한 꼴입니다. 그 이후 전향하면서 윤석열의 끈을 잡고 국힘까지 입당하게 된 건데요. 함은경이 이번 선거에서 정청래를 이기고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에 낙선 경력 한 번 더 추가할 게 확실시됩니다. 사실 이런 전향은 그동안 이재호나 김문수를 필두로 많이 있던 일이기에 전혀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실제 군사독재 정권 시절엔 주사파였거나 노동운동을 하다 2000년대 접어들어 일본 식민지 근대화론을 부르짖는 뉴라이트로 변신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으니까요. 그들의 과거 사고가 융통성 없이 극단적이었기에 또 다른 극단으로 향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전향하면서 자신의 이름 좀 알리고 돈도 벌고 운 좋으면 금배지도 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도 한동훈이 비대위원으로 지명했다가 중도 사퇴했던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도 그런 운동권의 한 사례입니다. 민경우 역시 대표적인 86 운동권이었으며 9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범민련 사무총장을 하다가
수감 생활을 하는 등 오랜 시간 NL계열 주사파로 불렸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후반 이후엔 안철수를 지지하다가 그 이후에 완전히 뉴라이트 성향으로 전향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경호는 유튜브 채널로 친일적 발언을 여러 차례 쏟아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경호는 지난 2021년 8월 30일에 올린 주사파식 민족주의의 끝판왕 봉오동 전투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일본의 식민지 침략에 대해 우수한 일본 청년들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한 것이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한반도를 경영하려는 거대한 구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진출했던 일본 청년들도 있다라는 발언까지 하며 뉴라이트 사관의 지도키도 젖어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민경호는 지난해 7월 국힘 의원총회 강운자로 나서 일본의 후쿠시마 해고염수 방류건에 대해 2008년 광우병이나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나 선거 불복이 강력한 정치적 동기라며 대선 불복 드립을 치기도 했습니다. 민경호는 이후 알려진 한 토크 콘서트에서의 노인 비하 발언,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한다는 발언 등으로 결국 비대위원직에서 물러난 바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한동훈이 분명 당내 요직에 기용하거나 함은경처럼 전략공천 카드로 썼을 텐데 말입니다. 저렇게 통일운동이나 노동운동을 강력하게 하다 수구로 변신하는 건 그동안 자신이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 행위를 늦게라도 보상받아보겠다는 그런 심리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처음엔 세상을 올바르게 바꿔보겠다라며 자신을 내던져 시작한 사람도 돈과 권력의 유혹에 타락하는 사례 수도 없이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동훈이 전향한 운동권들을 잇따라 끌어들이며 운동권 청산 드립을 치고 있는 반면 정작 그런 선언조차 하지 않은 이재명이 민주당 내 운동권들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20년 이상 주로 머물고 있는 86 운동권 인사들론 이인영, 우상호, 임종석 3인방을 대표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인영 의원은 1기 전대협 의장, 우상호 의원은 1기 전대협 부의장, 임종석 전 실장은 3기 전대협 의장입니다. 이 중 우상호 의원은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임종석 전 실장은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의 알박기를 시도하다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임종석의 바로 후임 의장이었던 송갑석 의원은 하위 20% 명단에 올라가며 경선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송갑석의 지역구가 있는 광주에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현재 민영배 의원을 제외하면 줄줄이 경선에서 탈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락 가능성은 더욱 높아 보입니다. 결국 이인영 의원만 뒤늦게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운동권 주류인 김근태계, 즉 민평연계에선 김근태 전 장관의 부인이자 남편에 이어 3선을 했던 인재근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 권유를 받고 결국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인재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전략공천된 안규령 부대변인을 돕기로 했습니다. 인재근 의원이 민주당 내 큰 세력 중 하나인 민평연계의 사실상 수장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민평연계인 기동민 의원 역시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기동민은 현재 라임 로비 관련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기동민은 정치자금 수수권은 부인하면서도 양복은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재판건으로 인해 공천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낙연계 좌장으로도 불리지만 민평연계에도 속한 서른 의원 역시 하위 10%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고 이재명 대표를 맹 비난한 뒤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서른 역시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 특히 전두환 신군부에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던 운동권의 대표적 인물이죠. 또 대우자동차 노동자 대표로도 유명했던 즉 노동운동의 대각격이었던 홍영표 의원 역시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홍영표는 하위 10%에 포함되면서 공천 배제 위기에 몰리더니 결국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지역구로 지정되면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전두환 정권이던 지난 1985년 4월 대우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벌일 때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이 홍영표를 노동자 대표로 불러 임금 관련 담판을 지은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 정도로 홍영표가 노동운동에서 갖는 상징성이 컸는데 그런 인물도 배제된 거지요. 이번 민주당 공천에선 민주당 내 주로 불리던 특히 한동훈이 그토록 저격하던 운동권 중 적지 않은 이들이 밀려난 것입니다. 이들이 대거 시스템 공천에 의해 물갈이된 것이죠. 현재의 시스템 공천은 지난 총선 당시 양정철 등 친문 세력이 주도한으로 해서 거의 벗어나지 않으며 지난해 이낙연계를 중심으로 약간 수정된 것일 뿐입니다. 약간 수정된 안마저 현역 의원에게 절대 유리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고인물로 불리는 다선 의원 역시 민주당에서 훨씬 많이 물갈이됐습니다.
현역 5선 의원들 중 변재일, 안민석 의원이 컷오프됐고 서로는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탈당했으며 이상민은 한동훈을 따라 국힘으로 건너가 공천받았습니다. 결국 조정식 의원 한 명만 공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반면 국힘에선 정우택과 정진석, 주호영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옮겨온 이상민이 그대로 본인 지역구에 공천받았으며 서병수는 부산 북구갑으로 지역구를 변경해 공천받았습니다. 조경태까지 살아남을 경우 국힘에선 5선만 6명이 살아남는 꼴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한동훈의 운동권 청사는 입으로만 떠드는 것에 불과하며 도리어 이과 반대로 행동하는 중에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은 민주당 내 고인물로 지목받던 운동권 세대를 손도대지 않고 적잖게 물갈이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주류는 여전히 친문 세력이 압도적이고 운동권 세대가 주류입니다. 지난 총선 때 공천받은 이재명계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했으며 이번에도 대다수가 전략공천 지정으로 인해 경선조차 치르지 못하고 배제되거나 겨우 붙은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아니면 예비후보 등록조차 못하고 배제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앞장서 선당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주류 세력은 180석 갖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엔 한때 군부 독재와 맞서 싸우고 사회개혁을 외친 이들 역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기득권이 되어가면서 어느새 반기업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완벽히 고인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개혁과제도 하는 척만 열심히 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표의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만 것입니다. 국힘 전신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권 시절 과반 이상의 의석 차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치웠습니까?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기득권에게 종편 채널까지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며 예전보다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지상파 다음 채널이라는 티켓까지 지어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180석 민주당은 언론 지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소리 그토록 듣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언론 개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또 친문 세력들은 한참 누덕이라는 평까지 받은 언론개혁 법안조차 가로막지 않았습니까? 또 조중동류 종이신문들이 부스 조작까지 해가면서 정부와 기업의 광고비를 슈킹하고 신문지를 해외 수출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널리 알려졌음에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언론 지형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요? 도리어 친문 세력들은 수구 언론의 힘을 빌려 이재명 죽이기만큼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국힘은 윤석열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재의결을 막겠다며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을 제대로 가로막았습니다. 즉 국힘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점, 그리고 한동훈은 그들의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점만 확인시켜줬을 뿐입니다. 여기에 한동훈이 정권 심판론을 흐리려고 부르짖던 운동권 청사는 이재명이 대신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국힘이 잡음 없는 조용한 공천을 하고 있다고 언론이 두둔 중에 있지만 정작 고인물들이 줄줄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점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국힘은 대구 경북과 서울 강남 3구 등 텃밭을 제외한 지역엔 80%가량 현역 의원들을 그대로 공천하는 등 정치 신인들의 등장을 대부분 가로막았습니다. 그저 경선에서 떨어진 건 인지도가 낮은 몇몇 초선 의원들 뿐이죠. 게다가 부산 경남에선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엔 기존 텃밭에 있던 현역 중진 의원들을 그대로 돌려막기 하며 해당 지역에서 준비 중이었던 예비 후보들을 경록해 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을 부산 북갑에, 김태우 의원을 경남 양산을에, 조혜진 의원을 경남 김해을에 돌려막기 한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게다가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에 휘말린 토건족 박덕흠 의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진석 의원, 또 돈봉투 사건에 휘말린 정우택 의원, 울산 KTS 땅 매매로 1800배 시세 차익을 봤다는 파장에 휩싸였던 김기현 전 대표, 또 부친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투기했다는 구설수에 휘말려 의원직을 던지기도 했던 윤희숙 전 의원 등에게 무난히 공천을 줬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도리어 민주당에선 기존 고인물로 불리던 현역 의원들이 다수 교체됐으며 타선 중진이기도 한 양승조 전 충남지사의 경우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충남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구인 홍성 예산으로 옮겼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선 현재까지 민영배 의원을 제외하곤 당원들이 현역들을 줄줄이 물갈이 중에 있으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들어온 영입 인재들도 비례가 아닌 대부분 지역구 출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겠지만 본선에 접어들수록 어느 쪽이 공천을 제대로 했는지는 명확히 드러날 거라 봅니다.
그게 수많은 약속을 지금껏 지켜왔던 이재명과 입으로만 떠드는 중인 한동훈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